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떠돌이 그게- 생활을 했을까? 예, 그게 재밌는데 사실은 12만 년 전, 13만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기후가 좋아질 때마다 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빠져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왜 기후가 좋아졌을 때 빠져나갔느냐? 네. 당시 사하라 사막의 면적이 줄어들 때마다 사하라 사막의 면적이 줄어들고 그 밑에 사헬지대, 그러니까 스텝 초원지대죠. 스텝 초원지대의 면적이 늘어날 때마다 이제 아라비아 사막까지 가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초원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물들이 빠져나가니까 네. 사냥꾼들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들. 동물 따라서 같이 빠져나가는데 그 홍해 양단, 윗상단, 아래 하단이 있는데 네. 그 양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윗상단으로 빠져나간 무리는 이제 유럽 쪽으로 한 무리가 들어가고 또 한 무리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바이칼 호수 있는 데까지 가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으로 빠져나간 그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인도까지 가가지고 주로 이제 해안을 쫓아서 이동을 했어요. 아, 그럼 지금 동남아 지역까지는 진출했겠네요. 그래서 순달랜드까지 도착을 합니다. 순달랜드라는 지역은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 반도가 다 연결돼 있었는데 거기까지 호모사피엔스가 도착을 했고 네. 순달랜드까지 도착한 그 집단이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하나 무리가 떨어져 나가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나면 이제 숲이 나오는데 양쯔강 이남에 네. 숲보다는 초지를 쫓아가니까 그래서 더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제 빙하기라고 이제 빙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빙기. 얼음이 지구상에 많다 보니까 해수면이 굉장히 낮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반도 쪽으로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들어올 때쯤에는 네. 서해가 이제 다 육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의 서해가 다 네. 육지로 드러나 있어가지고 서해에서 어로 활동하고 수렵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았는데 한반도는 많이 없었다. 왜냐? 산지였기 산악이 때문에. 많았죠. 주로 사람들은 서해 평야에 이 육지로 드러나 있는 서해 평야에 머물러 있었다. 근데 일부가 좀 더 올라가가지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개척한 거네요. 당시에 굉장히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만주 연해주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살았던 그런 호모사피엔스 수렵 체지민들이 있었는데요. 2만 5천 년 전부터 굉장히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날씨가요. 날씨가. 갑자기. 그쪽이 지금도 추울걸요, 겨울에? 아니, 그때도 추웠는데 더 추웠구나. 더 추워지니까 이제 추위에 적응했던 호모사피엔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그 추위를 못 버텨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이동하죠. 근데 얘네들이 내려올 때 처음 목적지는 서해 평야였어요. 역시 네네네. 원래 있던 거기가 넓은 초지였으니까. 근데 거기 또 막 경쟁이 심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경쟁이 좀 덜한 한반도 쪽으로 내려온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그러한 흔적들이 2만 5천 년 전부터 막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살던 거주 흔적들, 그러니까 임시 야영지 같은. 그러니까 수렵 체지민들은 주거를 하거나 이제 정주 같은 걸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임시 야영지 같은 동굴이나 뭐 이런 야외 노지 같은 그런 흔적들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2만 5천 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드디어 이제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호모사피엔스 집단이 그쵸. 이주하게 된 시점이잖아요. 아. 근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해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네네네. 만주 연해주 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위에서 북쪽에서 내려오셨다고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서해에서 온 게 아닌 거를? 뭐 약간 가재도구나 이런 게 좀 달랐나요? 서해형이 아니라 약간 진짜 만주에서 쓸 법한 가재도구들을 도끼 갖고 모양이 내려와. 다른다거나. 그렇죠. 그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만주 연해주 쪽에 2만 5천 년 전부터 1만 8천 년 전 사이에 그런 주거 흔적이 싹 사라집니다. 2만 5천 사라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2만 5천 년 전 있었는데. 이전에는 되게 이제 막 임시 야영지 이제 터가 흔적들이 있었는데 2만 5천 년 전 이후부터는 그 주거 흔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한반도의 주거 흔적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서쪽에서 이동했다기보다는 북쪽에서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또 이렇게 이쪽이 줄어들고 이쪽이 늘어난 그 시기가 기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맞아 떨어지니까. 분석을 해보면 딱 제일 추웠던 시기거든요. 그럼 어쨌든 지금 서해는 바다잖아요. 네. 그럼 서해가 언제 바다가 된 거예요? 이제 한 18,000년 전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바다가 됐다기보다는 점점 이제 바다가 이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니고. 항상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해수면 상승 속도가 네. 빠르지만 네. 과거에는 아주 천천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서해 초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바닷물이 막 이제 들어오니까 뒤로 빠져야죠. 자꾸 뒤로 빠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예. 그 왜 또 위로 올라갔냐면 초지도
기후가 온난수변해지니까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초지가 중요하죠. 이게 사냥감들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제 뭐 호모사피엔스 수렵 체지민들 사냥감 쫓아서 이제 또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만주에 있던 그 선조들이 서해 쪽으로는 안 간 게 죽을까봐 잘못하면 끼어들고 더 경쟁이 치열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 좀 평화를 사랑하는 태생이 태생이 갈등을 싫어하는 종족이었어. 평화를 사랑하는 종족이었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끊임없이 계속 탐험을 네. 하고 개척을 했구나. 근데 이게 생존을 위한 거였죠, 생존을 사실. 위한 거기도 하죠. 기후가 안 좋아지면 그렇죠. 먹을 게 부족해집니다. 네. 수렵 체지민이건 농경민이건 먹을 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먹을 게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 과정을 거쳤어요. 25,000년 전에 갑자기 이제 추워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날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25,000년 전에서 18,000년 전 사이를 최종 빙기 최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빙기 중에 가장 추웠던 시기라는 뜻이거든요. 영화 제목 같아. 몇 도였을까요? 몇 도였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지금보다 한 9도 정도 낮았다. 9도요? 평균 구도. 평균. 와, 네. 요즘 저희 온난화 된다 막 2도 되면은 뭐 큰일 난다. 1.5도로 막 막아야 된다 그러는데 9도요? 9도 정도 낮았던 것 같고 저쪽 그린란드는 거의 한 12, 3도 정도, 15도 정도까지도 낮았었던 것 엄청 같고요. 큰 차이인데. 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5, 6도 정도 낮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반도는 9도 9도, 정도. 한반도는 조금 이제 위도가 있으니까 좀 더. 날씨가 왜 계속 바뀌는 걸까요? 빙기 간빙기 들어보셨어요? 빙기 간빙기. 네. 저는 그냥 빙하기만 알지 네네. 간빙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약간 간빙기가 약간 좀 뭐 어떻게 약간 그 사이 간의 사이. 간이고 뭐 그런 건가? 빙기 간빙기. 그게 이제 조금 더 길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신생대, 그러니까 신생대 전에 중생대가 있었죠. 네. 중생대가 공룡이 살던 공룡, 따뜻했던 시기. 그 다음에 한 6,600만 년 전부터 이제 신생대가 시작이 되는데 신생대는 제3기하고 제4기로 이루어지고 네. 제3기는 따뜻했던 시기예요. 네. 제4기는 추워가지고 우리가 흔히 빙하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제4기입니다. 네. 제4기는 258만 년 전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근데 빙하기라고 하지만 제4기가 항상 추웠던 건 아니에요. 추웠던 시기가 있고 따뜻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빙기가 왔다가 간빙기가 왔다가 빙기가 왔다가 간빙기가 왔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빙하기라고 해서 항상 추웠던 건 아니다. 빙하기 내에서 지구상에 얼음이 좀 더 많았던 시기를 우리가 빙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얼음이 많으면 빙기. 네, 지금같이 얼음이 적은 시기, 그린란드나 남극 쪽에만 이제 얼음이 있잖아요. 이런 시기를 간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음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빙하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빙하기 내에서 음. 상대적으로 따뜻한 간빙기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간빙기에 살고 있구나. 네네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빙하기는 맞네요, 그럼 지금. 그게 빙하기예요. 아이스 에이지죠, 아이스 에이지. 네, 아이스에이지에 진짜로?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지. 빙하기는 옛날 얘기고 우린 그냥 몰랐어요. 우리는 남극에 빙하 있고 이런 게 되게 지구의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지난 한 1, 2억 년 보면 지구의 빙하라고 하는 게 존재했던 시기가 극히 짧아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빙하기가 아니었던 시절에는 남극에도 아예 얼음이 남극도 없었고 땅이었죠. 북극은 그냥 다 바다였고 네네. 우리가 그러면 살면서 그런 시절을 볼 수 있을까요? 보면 안 되죠. 보면 안 돼요? 볼 수가 보면 아니 우리는- 얼음이 없다면서 그러면 평화롭고 뭐 많은 초원들이 더 많지 근데- 않았을까? 근데 우린 다 가셨을 거예요. 해수면이 많이 올라가겠지. 네. 25,000년 전에 네. 사실 그렇게 추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한반도에 온 이 호모 사피엔스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운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다운 자켓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바느질 기술이 이제 한 3, 4만 년, 한 수만 년 전에 이제 바느질이요. 혁신이죠. 그런 혁신이 그쵸, 나타나면서 옷을 가죽을 붙여야 되니까. 네. 그 바느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바늘에 이제 구멍을 언제부터 뚫었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구멍이 없이 그냥 바늘하고 이제 실을 연결해가지고 뭘 이렇게 만든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바늘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이동 그 경로, 이동 길이가 훨씬 길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늘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연해주 쪽에 있던 사람들 원래 이제 추위에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유에서 비타민 D의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유에서요? 예, 모유에서 햇빛량이 부족해지니까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모유에서 비타민 D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돌연변이 유전자가 나타나면서 그 돌연변이 유전자가 이제 자연 선택이 된 거고 그걸 갖고 있는 개체들이 이제 유리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확장을 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 비타민 D를 누가 맛을 본 적도 없을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동아시아인이 다 그 유전자 갖고 있습니다. 저쪽은 아니죠. 유럽은 아니죠. 유럽엔 없고. 그러니까. 진짜? 네, 그 유전자를 동아시아인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하지. 아, 예, 아니, 예, 예, 옛날에 그 호모사피엔스 그 모유를 누가 맛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를 분석을 해봐도 나오죠.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유전자가 거꾸로잖아요. 우리가 현재 그런 차이를 보고 과거를 재구성하는 거에 더 가까운 거죠. 신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유전자가 생기면서 네. 부수적으로 다른 변화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궁금합니다. 신체적인 변화. 이빨에 네. 동아시아인 이빨은 동아시아인. 앞니 뒤쪽을 보면 이렇게 쑥 패여 있어요. 삽 모양이라고. 하죠. 예, 맞아요. 예. 파였죠. 예. 있어요. 거의 자꾸 껌 같은 거 들러붙고 막 그런. 맞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우리만 그래요? 유럽 사람들은 판판해요. 유럽인들은 안 그래요? 네. 동아시아인만 이렇게 쑥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자연 선택이 된 건 아니고 그 유전자 아까 이제 모유의 비타민 D를 많이 생산하는 그 유전자가 이제 새로 선택이 되면서 부수적으로 그런 변화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관 그래요? 선택. 네네네. 2만 5천 년 전에 생긴 유전자 변이가 어쨌건 지금까지 나한테 이어져 있는 거죠. 이어져 있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반도에 온 호모 사피엔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의 조상이네. 그죠?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계속 살진 않고 18,000년 전부터 다시 온난 수변해지니까 아까 제가 서해가 바닷물에 잠기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8,000년 그래서 전부터. 뒤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초지가 또 따뜻해지니까 초지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네. 동물들도 따라서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아시아의 수렵지민들이 초지를 따라서 북상을 했어요. 다시 그냥 위로 올라갔어요?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왜 아래도 어차피 초지일 텐데 왜? 아니죠. 숲으로 변해갔습니다. 네, 숲으로 변해가든가 바닷물에 잠기던가.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니까 초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초지를 쫓아서 이제 이동을 했고 그렇군요. 근데 한반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초지를 버리고 산악 지형으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네. 따라 올라가요, 같이?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이제 한반도에 이제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따뜻해지면 더 좋죠. 네. 산지에서 따뜻해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산도 개간하고. 근데 아이고, 이제 산 그 나무 토가 해가지고 통나무 집 짓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고고학자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고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 건데 네트워크가 중요했을 것이다. 네트워크. 예. 왜냐하면 수렵체질민들도 기본적으로 집단의 인구수가 많아야 거기서 뭔가 혁신이 일어나고 문화의 발전이 일어나잖아요. 소통도 하고. 그래가지고 서해 평야에 큰 집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한반도의 이 소집단은 어디 이제 선진 문화를 받을 그 경로가 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을까 말까 머무를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올라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연해주 만주 쪽으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합류를 했구나. 네트워크가 아마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다시 이제 한번 봅니다. 버려졌구나. 그럼 우리의 그 조상님들이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비었으니까 비었네요? 예. 그 사람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죠. 이게. 근데 그 혹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 네네. 산삼 이렇게 갖다 바치고 저기 서해 초지에서 식량 충분히 가져오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실체가 그런 것보다는 네. 뭔가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큰 집단이 있고 작은 집단이 있으면 작은 집단에서 계속 이제 큰 집단한테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산업 그 스파이. 흑요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흑요석이요?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 그 흑요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도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흑요석 기술도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큰 집단으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그때 발견했다기보다는 당시 때 약간 비브라늄 같은 거였겠네. 그렇죠. 그게 귀한 거. 그런 예. 혁신이나 문화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인구가 많은 집단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람 수가 그런 많으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구수가 많은 집단에 가까이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엄혹한 그 추위를 버텨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순간 절대적이네, 고민을 절대적. 하다가 예. 큰 같이 집단이 가야지. 다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라가자 해서 올라갔을 우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소규모로는 이곳에 살 수가 없다. 저 큰 집단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여기 남겠다고 이걸 먹겠다고 이런 모험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올라간 건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우리 조상은 아닙니다. 그냥 여행자. 잠시 들렀던 사람. 나그네. 게스트. 아, 게스트. 네네네. 자 그러면은 교수님 한반도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한반도에 온 우리 조상은 도대체 누구냐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때의 조상. 네네.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제 18,000년 전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한반도가 비었는데 네.
우리가 11,700년 전부터 이제 홀로세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홀로세? 홀로세가 지금의 간빙기입니다. 지금 간빙기 이름이 홀로세예요. 예, 홀로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간빙기를 홀로세라고 지금의 부르는데 간빙기. 네. 그러니까 11,700년 전부터 따뜻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11,7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따뜻했던 것만은 아니고 그렇진 네, 않겠죠. 예. 주기적으로 추위가 찾아왔어요. 하나는 이제 연렴순환이라고 북대서양 쪽에 연렴순환. 연렴순환? 혹시 영화 투마로우 보셨어요? 네. 투마로우에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확 추워지죠. 그거 확 추워지죠. 그 왜 시작됐는지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아니 기억 못해. 대서양에 네. 해류가 크게 도는 이 팔자로 도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멈춰요. 그러면서 갑자기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순식간에 빙하기가 오지 멈추면? 그 해류가 열을 전달을 해요. 전 지구에 열을 전달을 하는 아주 해류가? 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보일러를 끈 거죠.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지구가 맞아요. 보일러를 끈 거예요. 그렇죠. 북반구에 보일러를 꺼버린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해했어. 지구가 보일러를 꺼버렸으니까 맞아요. 갑자기 추워지는 거야. 겨울인데 보일러를 껐으니. 근데 지금도 그 그러고 있어요. 보일러는 대서양 쪽에 붙어 있는 지역에 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저희 지구 동아시아에도 전체에 영향을 맞아요. 미쳐요. 네. 이게 이제 북대서양 쪽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기후 원격 상관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북대서양 전역에 그 추위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8,200년 전에 연렴순환의 교란이 있었고 그 영향을 한반도에서 받아가지고 동북아시아 전체가 추워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만주연해주 쪽에 살던 사람들이 또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다시 내려오는구나. 다시 내려오는데 아마 동해안을 따라서 많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동해안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따라서요? 다시 내려와요. 이제. 연해주 쪽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동해안을 따라서 내려왔고 그때 처음 한반도에 토기가 전달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쪽도 그렇군요. 저장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을 그렇죠. 또 한 어느 정도 이제 다 같이 하고 있다가 내려왔는데 갑자기 못 보던 막 이런 토기들이 발견됐네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그 8,200년 전에 들어온 사람과 그 전에 만 몇천 년 전이었죠? 12,000년. 18,000년 전에 다시 돌아간 사람. 18,000년에 돌아간 사람이 다른 사람이란 건가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후손들이겠죠. 후손들이에요? 와. 그러면은 8,200년 전에 다시 동해안으로 네. 내려온 그 수렵 채진민이 수렵 채진민이 우리의 조상입니까? 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탕이다.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처음에 이제 배경이 된 바탕이 된 그런 수렵 채진민 집단이 8,200년 전에 내려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 악마문 동굴이라고 네. 한 몇 악마문 년 동굴? 전에 연해주 쪽의 동굴에서 인골이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사람 해골이요. 이거 되게 유명한 그 에피소드. 인골 그러니까 네. 옛날 사람들의 이제 뼈죠. 근데 이름이 왜 악마문 동굴이에요? 진짜 데빌스 게이트예요? 동굴 사진을 보면은 약간 좀 웃으세요? 지옥으로 가는 문.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네, 던전 들어가는 헬게이트. 헬게이트. 거기 들어온 해골이 있어. 그럼 네. 진짜 해골이 발견된 거죠. 헬게이트 그러니까. 같겠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을 했더니 악마문 동굴 그 주변의 원주민들하고 이제 물론 제일 가깝겠죠. 현대인들 이제 다 비교했을 때. 근데 그 다음으로 가까운 집단이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네. 그러니까 이제 악마문 동굴 주변의 원주민을 제외하면은 지금 현대인 가운데서는 한국인하고 제일 가깝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마문 동굴 그 인골의 연대가 한 7,700년 전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200년 전에 추위를 피해서 내려온 사람이 있었고 동해안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나는 안 내려갈래. 난 여기서 살 거야.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남아있던 사람들의 후손이 이제 7,700년에 살다가 이제 인골을 남겼고 그거를 이제 현대인이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거죠. 결과가. 그러면은 그 아까 악마문 동굴이 북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거기서 발견된 인골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하면은 네. 한국인의 뿌리가 북방계와 연결이 돼 있는 우리 건가요? 북방계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민감한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순달랜드에서 올라간 사람들에 의해서 다 한반도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은 다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죠. 남쪽에서 올라와서 서해평야를 지나서 만주연해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추울 때 이제 한반도로 계속 왔다 갔다 좀 왔다 갔다 내려와가지고 하니까. 한반도 내에서 이제 섞인 거니까
북쪽에서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뭐 북방민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출발은 아래쪽에서 남쪽에서 출발했고. 출발 남쪽에서 출발했고 그러면 굳이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나누자면 북방계 사람들은 그러면 막 시베리아나 막 네네네. 바이칼호스, 몽골 뭐 맞아요. 이쪽에 이쪽. 그렇게 우리가 그쪽에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아니네. 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바이칼 쪽에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몽골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 비슷하다고 저는 얘기해요. 사실 뭐 북방계 형 얼굴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아마 몽고 쪽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네, 이제 했었거든요. 유전적으로 이제 보면은 거기서부터 유전자가 이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전파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오긴 왔겠죠. 오긴 왔는데 미미하고 기여도를 봤을 때 주로 순달랜드에서부터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 있다가 추워질 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한반도에서 섞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오히려 좀 더 이제 난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 보면 그냥 저쪽 대륙에서 그냥 이렇게 다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맞지만 원래 출발 자체는 남쪽에서. 아래에서 올라와서 위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그 올라갔던 사람들이 날씨 때문에 그 후손들이 내려왔고 그 후손들이 우리 한반도의 조상들의 어떤 그 바탕이 되고 있다. 단군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 우리가 단군 얘기하면 이제 농경 집단이니까 여기는 이제 농경 수렵 집단이구나. 채집민 집단이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그 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농경이 왜 시작이 됐느냐. 네. 인구가 늘어나려면 농경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한 3,700년 전 이후부터 이제 요동 요소 쪽에서 사람들이 농경민들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 농경민들이. 네. 그래서 3,700년 전 내려오고 또 3,200년 전 내려오고 2,800년 전 내려오고 2,300년 전 내려오고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요동 요소 쪽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대략 한 500년 주기로. 그것도 뭐 기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경은 사실은 기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조금이라도 남쪽으로 내려와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네. 기후가 안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요동 요소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기후가 안 좋아질 때마다 내려오고 해서 한반도 내에서 섞인 게 이제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요동 요소 쪽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중국에 보면은 아무르강이 있고 그다음에 요하강이 있고 네. 밑에 황하강이 있고 또 밑에 양쯔강이 있는데 이러한 큰 강 주변에 농경민들이 이제 살고 있다가 기후가 안 좋아질 때 여기 네 집단이 막 섞여요 또. 기후가 안 좋아지면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 와중에 막 섞여요. 만나는구나. 네, 만나고 섞이고 그중에 일부가 이제 요동 요소 쪽에 있다가 요동 요소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는. 추워질 내려와서. 때마다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황하 쪽으로 내려가고 싶었겠죠. 네. 하지만 여기는 또 경쟁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가 좀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반도 쪽으로 예, 찾아오는 거죠. 평화주의자들. 사실은 평야가 좁기 때문에 여기는 농경민이 그게 선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동 요소 쪽에서 일부가 또 집단이 내려오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내려와서 한반도에서 섞여서 지금 우리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요동 요서에서 농경을 하던 집단이 이제 날씨 때문에 또는 기후 때문에 한반도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올 때 이 사람들은 농경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한반도로 왔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안 좋아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 악마문 쪽이 웅녀 집단이고 요동 요소 집단이 단군 집단이어서 네. 이거의 결합으로 한국인이 태어난 건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요동 요소가 농경이고 단군이 네. 그 농경 상징이고 웅녀는 네. 그런 토템 수렵 채집 토템 원주민의 지역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민이 있는 공간에 네. 농경민들이 들어와서 농경민은 인구가 빠르게 늘기 때문에 농경민 집단은 계속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원래 그 지역에 한 곳에 못 머물러요. 그렇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퍼져나가면 기존의 수렵 채집민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만나겠죠. 네. 만나면 농경민이 훨씬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국 수렵 채집민이 못 이겨요. 네. 1대1로 붙으면 싸움에서는 이기겠지만 그렇죠. 인구수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결국 수렵 채집민이 잡혀 먹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항상 이제 뭐 한민족 이러지 않습니까? 마늘의 민족이고 곰이 마늘이랑 쑥만 먹고 아, 맞아. 100일을 버텨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단일 민족 한민족 아니냐. 네. 아이들도 지금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한민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부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집단이 이동을 하면서 막 섞였는데 네. 그게 한 4세기 정도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네. 4세기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삼국이 이제 안정이 되면서 삼국시대 고구려백제 고구려백제 신라가 신라. 안정이 되고 삼국이 정립이 되면서 네. 그때부터는 아주 큰 이주나 이런 거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단일 민족이다라고 얘기해도 뭐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비슷한 거죠. 한민족이에요? 물론 국경지대에서는 계속 이제 교류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단일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이 4세기 이후부터는 별로 이렇게 외부에서 큰 이주 같은 건 없었습니다.